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을 놓고 공화 민주 양당의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이 종료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인 행정명령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 타결은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끊긴 지 일주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직 가정들은 소득 절벽이라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백악관의 긴밀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 공화당은 높은 추가 실업수당이 시민들의 근로의지를 막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 한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며 이를 연장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제시한 $200,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600, 양당의 중재를 위해 백악관이 제안한 $400의 추가 실업수당. 의회는 이번 주 내내 협의를 이어갔지만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유튜브 채널 우구리의 이면지, 정규 뉴스에서 나가기 어려운 필터링 없는 뒷이야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뒤인 오후 9시 KBS 아메리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우구리의 이면지 7탄에서는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연장 지원에 관한 배경, 앞으로의 전망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빵!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가 종료까지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지역 예산과 선거구 재분배 등 다양한 자료에 쓰이는 기준이 되는데 LA시는 물론 한인들의 참여율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서스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이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단일화된 선거구가 아닙니다. 한인 사회는 분할된 선거구를 단일화해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결집력을 위한 단일 선거구를 추진해왔습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의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2010년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한인타운은 4개에서 3개구로 분리된 채 10년을 보냈습니다. 현재 한인타운은 4와 10, 그리고 13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2010년 실시된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조정하고 매년 $6,750억 이상의 예산을 각 지역에 분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적은 수가 집계가 된다면 인구조사에서 누락되는 주민 수만큼 예산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 살고 있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향후 몇 년간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 예산이나 백신 공급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일으키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한인 인구수가 저조하게 나타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인타운 일대 한인 커뮤니티는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전달되기 어려워 균형 있는 발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때문에 향후 10년을 바라본다면 올해 실시되고 있는 2020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문제는 아직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겁니다. 한인타운이 상당수 포함된 연방 34지구의 경우 8월 6일 기준 응답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집계된 66.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조사 참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는 센서스 종합 정보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 2020 census.gov 웹사이트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한국어 전화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전화는 한국어 참여가 가능한 반면 종이 설문지는 한국어로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식 웹사이트에 있는 한국어 도움말 동영상과 설명서를 참고하면 간단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가정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방문 조사를 원치 않는다면 온라인과 전화,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올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다음 달 30일에 종료됩니다. 아직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향후 10년의 미래를 위해 참여가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LA 한인타운 업소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44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주제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44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단. 코로나 여파로 외부 활동이 위축돼 한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출범했습니다. 회장단의 첫 업무 계획은 코로나 여파로 확산된 한인 사회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40년 된 식당이 폐업하고 서비스업,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도 문 닫는 업소가 속출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업이라는 거예요. 시작한 지 한 3, 4년? 5년 안에 된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될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자바에 많이 정리가 한 거의 3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것이 몇십 프로가 되면은 44대 LA 한인 상인은 어려움에 처한 한인 업소를 돕기 위해 직접 대면과 비대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은 식당과 서비스 업종을 최우선으로 고객들이 다시 믿고 찾을 수 있는 방역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과 비대면으로는 온라인 세미나와 장학금 지원 등입니다. 각 식당에 돌면서 우리들이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우리들이 증서를 줘서 거기를 좀 사람들이 찾도록 유도를 해준다든지. LA 카운티와 시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의 2만여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는 500명이 접속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와 또 카운티와 또 이런 데하고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한인 상공인들의 그 권익 옹호를 위해서 또 뛰겠다는 것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LA 한인 상인은 이사 중 의사와 한의사들도 상당수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서류 미비자들을 돕기 위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LA와 인천 노선을 증편합니다. 야간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승객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오는 일요일부터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야간 항공편을 늘립니다. 기존 주 7회 주간 비행, 야간 주 3회에서 주간 주 5회, 야간 주 4회로 변경해 모두 9번의 운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주간에 오후에 출발하는 오지 201편은 오후 12시 40분 LA를 출발해 다음날 오후 5시 35분 인천에 도착하며 야간에 4회 출발하는 오지 203편은 오후 11시 55분 LA를 떠나 다음날 새벽 5시 인천에 착륙합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팬데믹 기간 안전 여행을 위해 승객들 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필터가 장착된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소주 브랜드가 미국 스포츠 채널 방송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가 제작한 광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진로 소주는 유명 보드카 브랜드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증류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편의 광고는 이번 달부터 5개월 동안 ESPN과 팍스 스포츠 등을 통해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8시 정규 뉴스는 유튜브에서 KBS 아메리카를 검색하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